안녕하세요. 화가 박시우의 화가를 말하다입니다. 오늘 모신 작가님은 김석영 작가님이신데요. 네, 지금 소녀상 작품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 사람, 삶에 대해서 작품을 표현하고,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세상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저의 작품 활동입니다. 위안부라는 건 일본이 만들어준 단어이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옴표를 붙여요. 할머님들이 성노예라는 말 표현을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꼭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이 붙지 않으면 지금 할머님들의 역사를 담은 이 소녀상, 그러니까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가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할머님의 뜻을 이어받는 입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단 처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잊혀졌고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 부분부터 시작인데요. 2011년 1월 정도에 저희 남편이자 평화의 소녀상을 함께 만든 김은성 작가가 수요 집회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여지까지 너무 우리가 정말 해결됐을 줄 알았던 역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기여를 좀 해야 되겠고 좀 늦었지만 저희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수요 집회를 진행하시는 정대협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평화비를 제작하려던 정대협하고 딱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2011년 12월 14일이 천차 수요 집회가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지만 그때를 위해서 평화비라는 이 작은 비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부터 저희가 함께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표현의 부자유전에 지금 3일 만에 문이 닫혔고요. 그리고 그 재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 10분 정도의 외국 작가분들이 저희와 함께 보이콧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시를 중단하셨고 지금 그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증위원회가 소녀상이 여기 있는 건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문도 하고 이러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대한 중간 보고 발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작가들과의 심포지움이 있을 예정이고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작가들한테는 그러니까 검증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보질 못했어요. 하루 전에 오후에 늦게 전화가 아니라 연락이 와서 저희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단 조만간 갈 계획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재개하지 못했고 닫혀 있다. 저희에겐 없어요. 없었다? 저희에겐 직접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이 찾아와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불편함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좀 불편하고 불안하고 좀 무섭기도 했던 5번 정도가 우리가 발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에게 직접 혐한으로 그 감정을 가지신 분이 공격을 하시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평화의 소녀상이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메시지들을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보내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건 있죠.
그 일본 분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관람의 성숙도는 무척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상에 대해서 설명문이 있거든요, 뒤에. 근데 그런 걸 세세하게 읽어주시면서, 여기에 반일이 없었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평화의 소녀상은 반일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녀상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이름 그대로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와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옆에서 같이 앉아서 소녀상을 바라보면서 느껴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어요. 예. 일단은 역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같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를 모르면 이게 뭐지? 왜 한복을 입고 있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앉아있지? 근데 앉아있는데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왜 주먹을 쥐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명하게끔 되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도 또한 나라마다 그런 여성의 전쟁 속에서 그런 아픔들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 정말로 함께 연대할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 가치관이 이제 그때 생긴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목소리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학 때 생겼거든요. 84학번인데 그때가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정치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가 저희가 1기였어요. 근데 실기자재가 아무것도 없이 학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1학년 때부터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싸우게 된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의 불편함이 아니라 공공의 불편함들은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넓혀지게 된 게 지금 사회에 대한 시각들, 정치에 대한 시각들이 넓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작품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또한 그 삶 속에 그 세상 속에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러다가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리고 저희 아이가 생겨서 또 아이를 늦둥이를 낳는 바람에 거의 20년을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라는 것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생명을 키워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30살이 넘어갈 때 30이라는 나이가 되게 저한테는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일요 개인전을 준비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꾸준히 작업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꾸준히 나의 이 작업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크면 아이의 세상을 작품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아이의 세상을 꿈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땐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나이엔 군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됐고요. 딸이 태어났을 땐 혼자 다니는 게 두렵지 않은 세상이면 좋겠다.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뭐 군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 방법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긴 했는데 그 속엔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이들의 세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아이들의 세상. 마찬가지로 소녀상 또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일단 사회 속에서 여성이라는 부분은 무척 아직까지도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부분을 띄워도 문제가 생기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여성 조각가, 여성 화가, 뭐 여성 미술인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것을 붙이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뭔가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여성 때문에 또 다른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이름을 떼자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떼자는 사람이 있었고 요새는 또 그런 것들이 뭐 붙이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붙이면서 여성주의 그리고 그 여성주의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알리는 역할을 또 그런 이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일단 아이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짐으로써 그 시간을 아이한테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희생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한데 그것 때문에 묶이는 것들이 일단은 남성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임신한 10개월 동안 그리고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성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고 더 이상 활동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국가나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10달 동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몇 년간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중간에 맥이 끊겨버리니까 더 이상 사회생활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조각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는 것들이 저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그 시대를 기록하고 그 사회를 기록하는 것인데 역사를 기록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나만의 기록이 아닌 함께하는 기록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리고 또 소리로 표현하거나 영상으로 표현하거나 이러한 표현하는 것들이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플 땐 함께 아파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만 그 세상에서 혼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작업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어떤 세상을 꿈꿀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행복이기도 하고요. 타자의 행복이 저의 행복과 같이 맞물리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작품 속에서. 그랬을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는 작품을 하면서 항상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다가올 때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똑같이 느껴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 작품으로까지 이어지고 아니면 본인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런 작품을 저는 꿈꿔요. 아마도 그 대학 때에 그 대학 생활을 했던 그리고 대학이라는 솔직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지식인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인은 그냥 혼자서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성인이 되기 위한 지식인의 역할을 지식인으로서 배움을 갖는 것이 대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세상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많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때까지 이런 삶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다양한 삶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호기심은 그냥 사람에 대한 호기심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지방의 역사를 알게 되고 아픔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5.18을 알게 되고 4.3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 우리의 상처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커다란 충격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할 때도 거기서
편안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좀 남의 아픔들이 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 세월호도 그렇고 우리가 세월호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텔레비를 통해서 그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그런 무기력함을 갖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그러한 충격들이 아까도 5.18이나 4.3이나 세월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고 저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죠. 또한 있네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 속에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앞에 그런 사안들이 왜 저한테 그런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아이들이 그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작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나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일 때가 작품으로 세상에 보여줄 때가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30살일 때 개인전을 했고 꾸준히 개인전을 했었는데 어느 시기에 조금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좀 스스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존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좀 주눅든 삶, 어떤 표현이 불가능했던 삶, 그 속에서 우울도 오고 또 우울이 오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그런 시기가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꿈꿔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꿈이 최종의 목표는 평화, 그리고 행복, 그리고 뭐 자유, 뭐 이런 너무 거창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라는 고민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하죠. 근데 일단 역사에 대한 기록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화의 소녀상 또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작품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녹아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할 게 많아요. 근데 할 게 많은데 지금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게 어떠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도 할머님으로 인해서 제작이 됐고, 그 할머님들이 꿈꾸는 세상이 할머님들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꿈이 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저희가 평화기행을 가서 이제는 우리가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서 베트남 피에타를 제작하게 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에 사죄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활동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좀 확장되는, 평화의 소녀상 자체가 확장되고 저희의 활동 또한 확장되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잖아요.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면서 할머님들의 행보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머님들이 평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계속 지켜봐 왔고, 그 속에서 저희가 좀 더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일제에 의해서 피해당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피해를 준, 가해를 한 베트남에 대해서 사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할머님들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화기행을 갔다 오고, 갔다 오면서 거기에 증오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증오비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한국군이 너희를 이렇게 죽였단다,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고, 그 옆에는 위령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태어난 해에 죽은 아이들의 이름이 아니죠. 무명, 이름이 없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충격을 받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를 할까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됐어요. 일단 베트남의 사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떠한 부분으로 사죄를 시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아가부터 위로를 해야겠다. 아가에게 먼저 사죄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베트남 피에타를 만들었어요. 베트남 어른은 무명 아가를 위한 마지막 자장가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이기도 하고 실제 어머니이기도 한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의 많은 자연들이 같이 아이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저희의 작품으로서 베트남에 사죄하는 그런 작품을 시작한 그런 작품이고 앞으로는 베트남 분들이 원하는 베트남의 사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듣고 작품을 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평화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함께 증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역사에서 기록되어져야 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각으로서 기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또한 고민하고 있고 평화의 소녀상 또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그걸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또한 새로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좀 할 것이 많죠. 개인 작업을 많이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의 무게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일단은 충분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평화의 소녀상이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속에서 작업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야 평화의 소녀상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세계에 어떻게 하면 평화의 메시지를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작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작업 또한 꾸준하게 해낼 일들이 지금 꾸준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면서 저희 나름의 도약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작가로서 새로운 창작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평화가 기본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솔직히 할머님들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런 저희의 책무로서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작품을 잠시 미뤄둔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공공미술로서 이런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면서 할 일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역할이 컸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저의 사소한 삶, 사소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진짜 개인전을 한번 하고 싶은 게 개인 작업도 작업을 풀어내는 개인전을 하고 싶은 게 앞으로 좀 편안하게 아픈 역사를 계속 표현하다 보면 저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정말로 사소한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개인전을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사소한 얘기지만 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공공미술을 했다면 그냥 개인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좀 덜 바빴으면 좋겠고 근데 아직까지는 할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제 중간 정도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멀은 것 같아요. 할머님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듯이 앞으로 우리가 할머님들이 돌아가셔도 또한 그 역사보다 더 많이 쌓아내야 될 것 같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해야죠. 개인 작업도 열심히 하고 뭐 공공적인 미술도 열심히 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개인적인 작품 소재나 재료들은 저는 어느 정도 일단 컨셉이- 흙을 좋아해요. 네. 그 결과물이 돌로 나오든 나무로 나오든 브론즈로 나오든 알 수 없지만 저는 일단 사람을 만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좋은 게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뭐랄까 표현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의 표정을 어떠한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표현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해낼 것 같습니다. 다르게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그냥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